어느새 마음 한편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스테로이드를 쓰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웨트한 상태의 몸을 드라이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 여기 나온 대로만 쓴다면 큰 지장 없이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그 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신장의 과부하와 과도한 염증 상태. 미디어에 등장하는 바디빌더들. 거대하면서도 날카로운 그들의 몸에 감탄하며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기 마련이죠. 어느새 마음 한편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스테로이드를 쓰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 호기심과 불안의 중간선상에서 오랜 시간을 고민합니다. 제 손으로 날카로운 주사바늘을 찔러 넣어야 한 것부터 여러 알 수 없는 이상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에 혼자만의 마음 졸임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려다가도 더 커지고 멋있어질 수 있다는 그 욕구와 기대가 다시금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갈등의 근원 자체를 뿌리치진 못하고 자연스레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해도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 그리고 합리화시켜줄 단서들을 쫓게 됩니다. 그 장소는 온라인이고요. 여성 호르몬 과다와 성기능 상실 등 부작용을 상쇄시켜줄 수 있다는 또 다른 약물들, 이른바 각종 케어제에 관한 내용들과 몇 년 동안 사용했지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누군가의 게시물 등 약물 사용자들, 심지어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상 정보들을 추적하며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그래, 여기 나온 대로만 쓴다면 큰 지장 없이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사고가 자리를 잡게 되죠.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들 대부분이 앞서 든 예시처럼 믿음을 바탕으로 단적인 정보들만 선택적 취합하고 약물 사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인체라는 것이 과연 그들의 믿음대로만 작용하고 반응을 할까요? 약물을 사용함에도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 자체로 생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이들은 많지 않고요. 거대하긴 하지만 늘 피하층의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그들의 몸이 그것을 말해주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의 구매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AI나 썸 등으로 불리는데 여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작용을 방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의학적으로 여성의 유방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물들인데요. 유방암의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있어 여성 호르몬의 작용이 크기에 그것을 막는 원리이죠. 자, 그런데 남성 바디빌더들이 왜 유방암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바디빌더들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약물들의 통칭을 AAS라고 하는데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준말입니다. 안드로제닉은 남성 성징화를 뜻하고 아나볼릭은 잘 알려져 있듯 단백동화를 뜻하죠. 그리고 이 모든 작용들의 핵심은 남성 호르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빌더들의 스테로이드 사용에는 남성 호르몬 주사가 최소한으로 쓰이는 것이고 이 남성 호르몬의 합성 유도체인 기타 단백동화제들이 추가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약물 주입을 통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등하면 인체는 항상성을 발휘, 남성 호르몬을 너무 많다 인식하여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통해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즉, 높은 남성 호르몬의 주입은 높은 여성 호르몬 수치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크고 선명한 근육을 원하는 바디빌더들에게 여성 호르몬의 작용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 특유의 수분 보유 능력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지나치게 높은 수치의 여성 호르몬은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높여 나트륨을 더 보유하게 하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 수분 보유 역시 늘어나게 합니다. 자, 이제 왜 바디빌더들이 유방암 치료제를 복용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약물을 통해 여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피하층의 수분 보유를 줄여 웨트한 상태의 몸을 드라이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여성 호르몬은 피하 지방의 축적을 늘리는 기능도 있기에 대회를 앞두고 피하층의 지방과 수분을 최소화해야 할 바디빌더들에게 여성 호르몬을 낮추는 과정은 필수적이겠죠. 뿐만 아니라 높은 여성 호르몬이 남성 여유증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도 한몫하는데요. 그것이 여성 호르몬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프롤락틴 호르몬을 높이는 간접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등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뭐가 됐건 약물 사용의 유무를 떠나 몸 만들기에 있어 여성 호르몬은 도움이 안 되고 남성 호르몬만이 유익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곤 하는데요. 이것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유방암 치료제를 복용한 바디빌더는 그 의도대로 충분히 드라이하고 선명한 몸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여전히 몸에 잉여 수분이 많은 것이죠. 유산소를 미친 듯이 하여 땀을 한 바가지 흘려도 보고 사우나에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내 몸은 다시 물렁한 질감으로 돌아오죠.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떡진 몸으로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분명 약물을 통해 여성 호르몬을 낮췄음에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합니다. 간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몸속 간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여 혈액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엔 신장으로 넘어가요. 만약 우리 몸에 필요한 수준보다 혈압이나 나트륨 양이 떨어지는 경우 신장은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레닌이 돌아다니다가 아까 그 안지오텐시노겐을 만나게 되고 이때 안지오텐시노겐은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됩니다. 자, 이제 폐예요. 안지오텐신 1은 순환을 하다 폐 속 모세혈관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곳의 내피세포에는 ACE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으로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2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탄생된 안지오텐신 2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전신의 세동맥 수축을 촉진해 말초 저항을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는 것입니다. 안지오텐신 2는 뇌 속 시상하부에도 작용합니다. 갈증 중추를 자극, 갈증을 느끼게 하여 수분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여 신장 내 근위세뇨관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혈장량을 증가시켜 혈압이 상승이 되는 거죠.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안지오텐신2는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기도 하는데요. 알도스테론은 신장 내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키죠. 자, 이제 내용을 모두 종합하자면 인체 모든 장기들의 정상적인 기능은 혈압의 영향을 받기에 일정 수준의 혈압을 유지하고 조절하기 위한 항상성으로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왜 전달드렸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들이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면 체액을 늘려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혈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사용을 통한 만성적 고혈압이 되면 좌심실 비대와 관상동맥 질환, 우렬성 심부전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 역시 더 많은 압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점차 손상을 입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때문에 배출 능력이 저하되면 다시 혈압이 더욱 상승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아직 더 있습니다. 만성적 고혈압은 뇌혈류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뇌출혈과 뇌동맥류, 뇌혈관성 인지장애 등을 유발하게 되죠. 안지오텐신2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이 있다면 염증 인자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약물의 사용으로 과도하게 생성된 안지오텐신2는 각종 세포들에 존재하는 제1형 수용체들과 결합하게 돼 활성산소족 생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데요. 모든 장기들의 조직 손상과 노쇠가 촉진된다는 말입니다. 생물학을 아시는 분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심장에서 기량적으로 심박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를 분비해 다시 나트륨 이온 농도를 맞추는 거 아닌가? 네, 이론상으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또 다른 무서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내인적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죠. 안드로제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 보유를 늘리고 그에 따라 혈압을 높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조절하는 내인성 인자들은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래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몇 가지를 혼용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특정 고위험군 약물 사용 유무 등의 여부에 따라 잠재적인 위험은 매우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약물과 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라면 특히 약물 사용량이 높은 헤비급 바디빌더일수록 유방암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무염 시기와 장시간 사우나 등의 방법들을 동원함에도 물렁거리는 질감의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신장의 과부하와 과도한 염증 상태 그리고 고혈압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장시간 이런 몸을 유지한 바디빌더라면 이제는 약물 사용을 중단하고 신장과 심혈관의 건강 상태를 유심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기능 저하와 발병이 진행됐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허황된 믿음과 더불어 보고 싶은 정보들만 확인한 채 약물 사용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대가로 받아들여야겠죠.
해외 바디빌딩 코치들은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자들에게 혈압약을 하나의 보충제와 같이 필수적으로 복용하라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추천되는 혈압약은 ARB와 ACEI로서 안지오텐신의 합성이나 기능을 차단하여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를 무효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원리죠. 하지만 이 약물은 칼륨 배출 억제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고구마나 각종 채소, 육류 등의 고칼륨 식품 섭취를 많이 하는 바디빌더들에게 고칼륨 혈증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또 다른 약물이 추천되고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약물 사용을 감행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결국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여 몸을 만든다는 것은 제 아무리 부작용들을 예방하고 막아줄 방법들을 찾는다 하더라도 복용해야 할 약물들만 늘어나는 꼴이고 그 약물들은 언젠가는 끊을 것들입니다. 과연 무엇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유명하고 인기 있는 바디빌더들은 보충제 등의 광고에 등장해 크고 선명한 몸을 보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요. 그들이 복용하는 약물들은 그 어떤 노인들이나 환자들보다도 많은 것 같네요. 바디알케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